온라인 수업 첫 번째, 2학기 들어 첫 번째네요. 오프라인 수업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먼저 5번째 단원이고요. 생식과 유전입니다. 이건 되게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라서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포 분열입니다. 이 세포 분열은 왜 하냐면, 일단 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세포란 무엇인가?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또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우리가 말하는 요 세포들은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예요. 다세포.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위수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이런 근육 같은 그런 기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왜 분열을 할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가장 큰 이유죠. 세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는 막 벤치프레스를 막 120kg, 110kg 막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근데 80kg도 못 들겠어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세포도 그래요. 그래서 늙은 세포 죽이고 새로운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좀 더 활력 있고 효율적인 개체의 생존 활동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세포 분열의 이유죠. 다음 두 번째, 세포 수가 적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효율성에 다 들어가겠지만 속도가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얘가 1제곱미터예요. 제곱센티미터 111. 얘는 2야. 2. 근데 얘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8개 들어가 있죠. 얘는 1개, 얘는 8개. 근데 요 1개의 부피는, 표면적은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 4제곱 센티미터짜리가 6개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얘는 1짜리가 6개짜리. 근데 얘가 곱하기 8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8개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는 표면적이 48이고 얘는 얼마죠? 24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훨씬 작은 거 8개가 큰 거 1개보다는 낫다는 소리죠.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단위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3분의 2가 물입니다. H2O. 그리고 그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얘들이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생명체 모든 것들은 물은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거고, 단백질은 합성해야 되는데 어떤 패턴으로 단백질을 흡수하냐. 세포는 대부분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얘기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의 이유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설계를 해서 건축업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처음에 DNA입니다. 얘는 모든 것에 단백질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래서 얘를 풀어놔야 되는데 암호처럼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DNA가 꼬인 거를 풀어요. RNA. 이를 우리는 전사라고 해요. 전사. 푼다, 풀어낸다. 얘는 프라모델 같은 거예요.
프라모델은 뭐예요? 뜯어서 조립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RNA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염기가 A, G, E, U, C 뭐 이렇게 일단 4종류 하나, 둘, 셋, 넷.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3개씩 짝을 지어요. 여기 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뭐 UC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3개씩 짝을 지어요. 얘는 쭉 이렇게 하면 뭐 아미노산 A.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 B.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어요.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예요. 이거의 조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조합의 배열에 따라 종류와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20가지 종류를 암호화 하는데 염기로 암호화를 해요. 이 패턴이 뭐냐면 DNA나 RNA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진짜 필요한 거는 요거고 염기. 그 얘는 스트럭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요런 패턴이든 요런 패턴이든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끝에 골격 끝에 붙어 있는 게 염기고 요 염기로 암호화해서 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정한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을 종류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정하냐? 염기 1개로 아미노산을 20개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1개로 하면은 4가지밖에 안 돼. 4가지. 그죠? 그럼 2개씩 짝 지으면은 몇 개가 되냐면 경우의 수가 16가지. 4개가 모질라. 근데 3개로 하면은 4개를 3개씩 짝지음. 그래서 하면은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나와요. 더 많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 염기 3개로 중요한 겁니다. 염기 3개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지정한다는 뜻을 가져서 우리는 얘를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3개 트리플렛 코드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모든 진화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리플렛 코드를 모든 종이 다 같이 써요. 트리플렛 코드를
돼지의 RNA의 트리플렛 코드를 사람한테 써도 똑같은 단백질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트리플렛 코드를 지정한 거를 RNA를 개한테 집어넣으면 똑같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죠? 자, 요거는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염기 서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지정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염기 서열 3개씩 아미노산 1개 지정함.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얘네는 다음번에도 얘네 이 소스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애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죠?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염색체는 왜 염색체인 줄 아세요? 염색약으로 세포를 염색하면 얘만 염색돼. 그래서 염색체예요. 어이없죠? 근데 사실이에요. 일단 봅시다. 염색체는 유전물질, 유전물질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자, 얘를 좀 자세하게 여기로 갈까요? 너무 두꺼운데? 자, 온라인 수업이라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일단 보시죠. 우리 영상 본 거 기억하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되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저는 간단하게 그림 그리기로 유명하죠. 예.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수박지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못 그리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려보고 있습니다. 한번 세포를 대충 그려봤는데요. 예, 여기서 전사된 DNA가 전사가 된 게 아니죠. DNA가 나와요. RNA가 나와서 요걸 하면 여기 들어있는 리보솜이 RNA를 합쳐지어서 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단백질은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거친면 소포체 뭐 그런 거, 소포체가 한 겹을 쌓아요. 단백질을 이렇게 한번 쌓아. 그리고 누가 한 번 더 쌓으면 골지체라는 게 이렇게 한 겹 더 쌓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냐, 표적세포에 필요한데 표적세포에 전달하는 거죠. 세포가. 자, 여기 붙어 있는 게 소포체예요. 소포체하고 골지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골지체
얘는 세포막. 다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는 얘는 리보솜이 있고 얘는 리보솜이, 그냥 얘는 단백질, 리보솜 기능이 뭐냐면 단백질 합성이에요. 단백질 합성.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 거고요. 여기까지 그리려고 그러면 너무 지체돼서 안 그린 거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빠르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얘는 미토콘드리아 중심체. 자, 이렇게 있고요. 뭐 간단하죠. 뭐 대충 그려봤습니다. 뭐. 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대충 그려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예요. 핵이고요. 핵 속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전 물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 물질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냐, 패키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패키지 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은 맨 처음 작은 단위가 뭐냐면 DNA. BTS가 말했죠. DNA. 자, 그 다음 DNA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염기끼리 좀 유식한 말로 요런 말을 씁니다. 상보적 결합이라고. 왜냐하면 A하고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아데닌, 구아닌하고 시토신하고 구아닌, 이런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부적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엉켜서 뭐 끊겨지거나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길어졌는데 얘네들을 일정 단위만큼 하기 위해 얘네들의 자구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구책이냐면 단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이냐? 이 단백질 이름을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나와요. 그냥 책에는 단백질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선 DNA가 요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을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은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잘 묶어놓고, 자, 요런 단위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뭉쳐져. 그러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는 거죠. 하다 보면 요런 패턴을 갖겠죠, 그죠? 요렇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있는 요 단위체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그리고 뉴클레오솜이 길게 늘어난 요 단위체, 요 안에는 뭐 있겠죠? DNA들이. 자, 요 것들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해요. 알아보기 쉽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꼬이기 시작해.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응축이라고 해요. 뭉친다. 그래서 응축돼서 DNA들이 이렇게 막 뭉쳐. DNA들이 엄청 많이 꼬여 있는 거죠, 그죠? 이 아이를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맨날 부르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자, 그래서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 DNA들이 모여서 뉴클레오솜을 이루고, 뉴클레오솜이 염색체가 되고, 패턴이 요겁니다. 염색사, 염색체라고 해요. 자, 그 전에 작은 단위가 뭐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뉴클레오솜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염색사, 염색체. 자, 요런 단위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고 요번 시간 마치고 다음번 하나 더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건 번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자, 사람의 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고요. 그 중에서도 구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쌍동 염색체, 그리고 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는 22쌍, 쌍으로 부르는 이유는 44개인데 22개는 아빠한테서 받고 22개는 엄마한테서 받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한 쌍이 있어요. 2개. 그래서 46개예요. 그래서 합쳐서 46개입니다. 그래서 이 46개들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단백질을 만들고 생김새와 어떤 성격적인 것까지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을 잘못했어요.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 자, 상동,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쌍을 이룰 때 획형을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얘는 아버지고요. 얘는 어머니입니다. 엄마한테서 온 유전자와 아빠한테서 온 유전자가 이렇게 모여서 한 쌍의 염색체를 이루고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게 염색체입니다. 5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염색체가 많으면 고등생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침팬지는 48개예요. 그러면 고등생물이에요? 아니죠. 어떤 유전자가 정확하게 그거를 발현하느냐가 고등생물과 하등생물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세포 분열 전에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나까지만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